안녕하십니까. 보고TV 여명입니다. 5월 21일입니다. 정오가 다가가는데요. 이번 영상은 안철수와 안철수의 대선 선거운동입니다. 정치인은 날고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조롱을 하죠. 낄끼 빠빠라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 낄끼 빠빠라 그러는데, 그 안철수가 지금 진심인 건 맞아요. 항상 이런 식으로 정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정치인은 돌파력과 파괴력과 선명성이 없으면은 아무리 착하고 국민들이 존경을 할 인물이라도 현대사회에서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안철수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염려해서 드리는 영상입니다. 안철수와 이준석, 안철수와 이재명, 안철수와 한동훈, 안철수와 홍준표로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국힘은 보수만 결집을 해도 쉽게 말해서 강성 꼴통 보수 플러스 합리적 이성 보수, 이재명한테 도저히 표를 못 주겠다 하는 고고투베이 같은 인물이 있으면은 그것만 다 합해도 40에서 45%는 가리라고 봅니다. 지금 계속 고고투베이가 몇 달 동안 조기 대선 과정에서 말하는 이 당은 깨야 되고 깨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못 깨요, 저것들이 지금 보면은. 대선 참패 이후에. 3% 이상 지면은 그 대선 참패입니다. 대선은 왜냐하면 모든 국민이 결집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 이상이기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유일하게 이명박이 정동영을 상대로 22% 차례가 이겼어요. 그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이가 워낙 양아치예요. 워낙 가볍고 내공이 없어요. 국민과 철학과 역사와 경제와 외교 국방에 대해서 내공이 없는 애예요. 그게 입으로 다 나옵니다. 아가리로. 그래서 22%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고고태배가. 안철수를 띄우기 위해서 20% 진다 30% 진다 그랬는데 아유 배고파. 오늘 뭐 지금 이걸 찍는 시간이 정오가 다가가는데 누구야 얘? 김용태가 김건희 의혹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고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고 해야 돼요. 근데 어떡해? 윤석열이가 그냥 부정선거 영화 시사에 나와서 축사를 하겠다고 나와. 이것들 제정신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것들은. 한동훈이는 오늘까지도 윤석열, 김건희 절단하라 그럽니다. 단절하라고. 그거 이제 소용없어요, 여러분. 용태가 오늘 김건희 사과하라 그래도 뭐 어제부터 뭐 샤넬 빼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 영향 못 미쳐요, 이제는. 지금 보면은 이 정치라는 것은 흐름을 잘 봐야 돼요. 맥을 잘 봐야 되고, 판은 이재명과 민주당 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안철수가 이재명만은 안 된다. 그죠? 그래 안철수가 지역구가 분당이죠. 분당에서 지금 재선하고 있습니다. 2번 국회를 하고 있습니다. 분당 지역에서 이재명에 대한 악질적이고 양아치적인 행동과 은행을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지역 유지나 주민들한테. 그러니 이재명은 안 된다 그러는데, 안철수 과거에도 문재인만은 안 된다. 박근혜 탄핵을 주장했고, 윤석열도 안 되고 이재명도 안 된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근데 5일 전에 윤석열하고 단일화를 해줬죠.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가라. 그래야 안철수가 생존한다. 계속 안철수는 후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힘은 저거는 재선 가능성이 없어요. 한동훈이가 있는 한 재선 가능성이 없고 친윤들도 좀 정신을 차릴 거예요. 근데 저게 TK 자민련으로 쳐박으면은 재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안철수가 근래에 5월 3일 이후에 똑같아요. 동훈이나 안철수나 준표가 어디서 온 놈인지 모르는 한덕수로 단일화를 김문수가 걔한테 단일화를 헌납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 똑같이 말을 했죠. 그죠? 근데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은
통합이 안 돼요. 국힘 내부는. 고고TV가 가능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국힘과 김문수를 밀죠. 뭐 3%, 5% 사이의 박빙이라면은. 근데 안철수는 오늘 이준석이를 만나러 간대요. 이준석이가 요새, 이준석의 지지력은 20대 남자가 주력입니다. 그 다음에 5060 엄마들이 좀 있어요. 남자들도 좀 있고. 근데 이준석이는 지금 7, 8%만 나와도 엄청난 성공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3%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준석이는 저 국힘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어요. 쫓겨났다는 거죠. 그 성비, 성상납 그 아랫돌이 벗기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아주 총각인 놈한테 그래버렸으니. 그런데 이준석이는 지금 갈라치기, 혐오적인 정치를 계속하고 있는데 전체 국민이 볼 적에 국힘 저것들은 너무 고리타분하고 썩어버렸다. 민주당 저것들은 개딸을 유지라가 너무 양아치인데 윤석열 한동훈을 들이면서 망했다. 못 찍겠다. 그런 애들이 이준석한테 가는 게 한 7, 8% 돼요. 이준석의 목적은 지금 10%를 넘기는 걸 거예요. 10%. 15%는 거짓말이고요. 10% 넘기면은 선거운동의 반은 확보되고, 그리고 10%라는 게 어마어마한 지지율입니다. 다음 지방선거로 뭐 광역도지사는 아니더라도, 지방의원들을 갖다가 공천을 해가지고, 이준석 당을 확장시킬 수가 있어요. 이준석 당을, 기초의원들, 도의원, 시의원 이런 거, 그 한 50명만 돼도 꽤 영향이 크십니다. 근데, 제가 볼 적에는 이준석이가 바보가 아닌 다음이야. 단일화 안 해요. 그런데 이것들이 국힘놈들은 뭐 데드라인이 뭐 5월 24일 이번 주 토요일까지다. 그때까지 이준석이 단일화 설득해야 된다. 단일화 할 거다. 그 애들 얼른 띄우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지난 대선 때 안철수가 5일 남겨놓고 단일화를 해줬어요. 그것 때문에 윤석열이 이겼죠. 그쵸? 그러면서 안철수가 한 7, 8%의 그 국민적인 지지율이 있고 안철수의 팬으로 따라다니던 지지자들이 다 도망갔어. 다 도망갔어. 지금 그 형해화되어 있어요. 안철수 지지자들이. 그래서 정치 지도자는 이준석이 지도자를 합시다. 지금 7, 8% 나오니까 여론수로. 그런 사람은 누굴 보고 하느냐. 정당이라는 것은 같은 생각과 이념을 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고 하는 거예요. 준석이가 그거는 잘 시연하고 있어요. 준석의 핵심 코어 세력은 20대 남자, 또 5060, 국힘을 싫어하는 합리적인 보수가 좀 붙어 있어요. 그럼 준석이가 당한 경우가 친윤 꼴통 그런 애들한테 당했죠. 근데 준석이도 고생을 많이 했죠. 쫓겨나기 전에 10년 동안 보수를 위해서 일했고, 쫓겨나서도 한 2년 동안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준석에 당해서 허나, 김영남, 문병호, 그런 애들이 다 그냥 민주당으로 가버리고, 조홍천, 이원, 그래, 양형자도 가버리고, 양형자는 국힘으로 가버리고, 형해야 돼 있죠. 근데 준석이는 핵심 코어 세력 한 10만 명을 데리고 다녀요. 그걸 발판으로 자기는 증거해서 차차차기까지 노리겠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거는. 그러니, 준석이가 지금 당장 단일화할 가능성은 제로예요, 제로. 제가 봐도. 단일화를 해도 이재명 못 이겨요. 근거를 제시하잖아요, 제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이가 이재명한테 0.7% 뿐이 못 이겼어요. 이재명이가 47.8%고, 윤석열이가 48.5%, 25만 표가 7만 표뿐이 못 얻었어요. 근데 지금 계엄이 일어났어요. 윤석열의 삼정국정은 인간의 영혼을 다 털고 국가를 파괴시킨 거예요. 이준석까지 똑똑한 애가 하버드 출신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김종인, 박근혜, 유승민 국힘을 갖다
하면서 밤이당을 하면서 안철수하고도 했죠. 당대의 정치인들하고 정치를 갖다가 연마한 친구가 긍이든 부정이든 그거 모르겠어요? 다 얘네들끼리도 작업이 돼 있고 얘네들끼리도 예상을 하죠. 근데 미쳤다고 단일화를 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빨리 환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안철수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국힘이 이준석과 단일화 하려면 국힘을 내주면 돼요. 이준석한테. 김문수가 이준석한테 단일화 해주고 얘네가 말하는 식으로 준석이 애들이 말하는 식으로 그 다음에 국힘 총선에 지고 나면은 대선에 지고 나면은 준석이가 당을 장악하도록 하면 돼요. 근데 그건 안 하죠. 절대적으로 안 하죠. TK나 깡통, 꼴통 보수들, 강성 보수들 이준석에 대한 혐오도 대단히 강해요. 그럼 안철수가 5월 3일날 김문수가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 홍준표는 도망가 버리고 하와이로 그건 놀러 간 겁니다. 대선 끝나자마자 돌아옵니다. 걔는. 그 다음에 동훈이는 오늘까지도 김문수 그냥 공격하면서 내가 대통령 후보야 빨간 풍선 할머니들 데리고 다니면서 연병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안철수가 그냥 홍준표도 홍선배님 존경하는 홍준표 선배님 선대위에 합류하시고 노용을 푸시고 국힘 탈당하지 마시고 선대위로 들어오십시오. 그 다음에 한동훈한테는 과자 먹고 라방할 때 아니다. 한동훈 전 대표님도 선대위에 합류해라 그랬죠. 하나도 말 안 듣죠. 준표나 동훈이는 안철수를 무시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안철수 발언이 지금 언론에 조금씩 나오긴 해요. 그게 결정적이 아니죠. 안철수가 쉽게 말해서 동훈이나 준표 그런 애보다 리더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안철수가 착하고 진정성이 있고 진심이니까 국민들은 지금 인정을 하는데 정치라는 건 이런 게 아니에요. 싫은 말 할 때, 나쁜 말 할 때, 거짓말 할 때, 선동을 할 때가 필요한 거예요. 이재명이 지금 떠는 이유가 뭡니까? 주새끼는 거짓말 때문에도 선동 때문에 떠는 거고 동훈이 지금 아무것도 아니니 까쭉대면서 떠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준표를 헐렁헐렁 하고 떠는 거예요. 또 준석이나 강력한 국힘의 노장년천하고 대치관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혐오적으로 해서 떠는 거예요. 갈라치기 해서. 근데 오늘 안철수 같은 경우가 지금 이런 거로 자기는 당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산이라는 거예요. 이준석이를 만나러 간답니다. 이준석이가 지금 화제가 되는 게 이준석이 당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이준석 빼고 나면 없어요. 천하람이가 무슨 정책 개발하고 비전을 제시합니까? 그 이주영이라는 의사 출신이 뭘 합니까? 이준석이가 나오는 공약이라는 게 형편 없어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겠다는 게 하나도 안 나와요. 준석이는 아직까지. 그게 개인의 아이디어로 나오는 게 아니죠.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참모와 지지 세력이 붙어야 돼요. 쉽게 말해 대한민국 지성들이 다 붙어야 돼요. 이 대선이라는 것은. 그거는 민주당으로 싹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 국힘 선거운동 하는 거 보세요, 김문수. 저렇게 선거운동을 저렇게 허접하게 하는 거 처음 본다니까요? 결속도 안 되고, 단결도 안 되고, 이상해요. 아무리 보수가 망했더라도 저 정도는 안 돼요. 옛날에 홍준표가 박근혜 탄핵 때도 저 정도는 했어요. 저거 이상으로 선거운동 했어요. 전략적으로. 그런데 이준석을 만난단 말이에요. 아니 그걸 왜 쫓아가요? 갇힌데 지금 준석이고 왜 오는지 모르겠어. 어려운 그것 때문에 온다 그래요? 거기 점심 먹으러 가요? 이준석하고 합의도 안 됐죠? 거기 가지고 이준석을 설득해서 단일화 설득을 하겠대요. 계속 안철수는 이준석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죠. 그래봐야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하는 말이 나도 당했다. 쉽게 말해서 준석이니가 당에서 당한 걸 충분히 이해한다. 심정적으로 이해한다. 그렇지만은 그 분노와
그 분노와 말이지, 그 억울함을, 치우고 당으로 들어와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문수하고 단일화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철수가 단일화를 해줬으면은 국힘 지분 어느 정도 가져오는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획득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계속 유령 취급을 당했죠. 공격당하면서. 그럼 이용만 당했죠. 그런데 이준석이 그건 모르겠습니까? 만약에 저놈 누구야? 윤석열이가 계엄을 안 일으켰고 그냥 그대로 가서 윤석열이나 나라 망치고 대선이 일어나서 이준석이도 단일화할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지가 살아야 되니까 큰 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이게 계엄과 탄핵 과정은 이거는 국힘은 완벽하게 징벌당하는 과정이죠. 근데 안철수가 계속 아니 동훈이도 김문수 씹어버리면서 내가 대통령 후보라고 지금 빨간 풍선 할머니들 데리고 다니고 운동하고 그 쥐가 대통령 선거 운동하는 거야. 쥐가 대통령 후보라는 거야. 동훈이는. 그 다음에 준표는 내 죽어도 안 들어간다. 대선 끝나면 탁 돌아가서 정계 개편이 어떻게 될지 국힘이 어떻게 될지 그때부터 작업하겠다 그거고 안철수는 그런 새마저도 없고 그런 뿌리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저기 동훈이 돌아와라 선대위 합류해라 까져먹지 마라 준표 선배님 돌아오세요. 아니 솔직히 동훈이보다 안철수가 훨씬 큰 인물이죠. 근데 대표님 한동훈 대표님 뭐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님 경을 써가면서 물론 정치적으로 필요하죠. 응? 그런데 준석이가 안 온다는 거예요. 준석이가 바보입니까? 안철수가 3년 전에 자기 지지자들을 다 떠나보내면서 지지자들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자기 독단적으로 단일화 해가지고 결국은 민주당이나 민주당은 저거 말이야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배신자야 이렇게 되고 있고 깡통 보수나 합리적인 보수나 꼴통 보수나 이성적인 보수는 안철수 지지를 안 하고 있죠. 그게 정치적으로 길을 제대로 안 잡는다는 거예요. 좀 생각 좀 하고 멀어질 땐 멀어지고 관조할 땐 관조해야 돼요. 이 사람은 그냥 좋다 이것도 좋고 저거 다 그냥 근본적으로 좋은 것만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지금 대선 경선 와서 악수를 두는 거예요. 준석이를 왜 찾아갑니까? 준석이가 당장 거절하잖아요. 아니 안철수 의원님이 참 바쁘시지만은 저랑 같이 유세 일정을 통해서 동행해서 감사할 따름이다. 뭔 얘기할지 모르지만 안철수가 찾아와가지고 내가 단일화 그거 안 한다 생각이 달라질 일은 없다. 계속 그냥 준석인 그래. 하루에도 몇 번씩 하죠. 단일화 안 해요. 그럼 안철수 뭘 노리냐? 난 할 만큼 했어. 당을 위해서 김문수 선대위를 위해서 동훈이한테도 없어하고 준표한테도 없어하고 득수한테도 없어하고 이제 준석이까지 가면 단일화를 나는 요구했어. 정성을 다 했어. 그러면 당원들이 자기 자기 당권에서 자기를 밀어줄 거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안철수 3년에 국힘 내부에 유령 취급당한 걸 보세요. 물론 안철수가 당대표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제가 밀어드립니다. 안철수가 아니 누구야 얘 준석이가 안철수가 제 바보입니까? 가만히 기다리고 윤석열 안 도와주고 그때 3년 전 끝까지 갔으면 지금 그게 안철수 힘이 되는 거예요. 제3지대가. 근데 준석이가 미치다고 그걸 갖다가 단일화 해줍니까? 깨지고 나서 대선 참패하고 그들이 준석이 당으로 올지 모르는데 일부가? 그럼 준석이 엄청 크시는데요? 지난 그 대선 경선 과정에서 2, 3일 남겨놓고 안철수가 판교에서 이준석하고 AI 토론회 가졌죠. 미래과. 그래가지고 안철수가 도움이 됐습니까? 왜? 경선에서 안철수가 득표율이 높아졌냐고요. 이준석이만 좋은 일 시킨 거라니까? 이준석이만? 이준석이 이제 안철수급으로 컸구나. 정치라는 크고 넓은 데로 자꾸 나가야 되지. 안철수 같이 자꾸 작아지고 있어. 정치는 큰 놈하고 싸우는 거예요. 제일 큰 놈하고.
그리고 제일 큰 놈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안철수가 하는 것은 김문수 설렁설렁 도와. 당원이니까. 그리고 이재명 공격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먹히니까. 한동훈이가 그냥 이제 끝까지 저게 이제 당을 망칠 거라고 대선 끝나고 한동훈만 조질라게 공격하면 돼. 대선 경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 뭐 홍준표 너 명태균 때문에 나오지 마. 오세훈 너 명태균 때문에 나오지 마. 한동훈 너 검사 이기 정권 나오지 마. 또 김문수 너 꼴통 보수고 자유한 정광훈 연결한 거 나오지 마. 그때도 한동훈만 좁혀라 그랬죠 제가. 이번에도 똑같아요. 이번에도 이거 지는 판인데 제 이해가 안 돼요. 어떨지 이 사람이. 보세요. 동훈이는 처음부터 그냥 지가 친윤한테 당했다고 지 당권 노리고 지니 아주 할매들 빨간 풍선 데리고 가는 걸 계획이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님 선대위 합류하세요. 과자 하나 먹지 마세요. 홍준표 선배님 존경합니다. 선대위 참여하세요. 하나도 말 안 듣잖아요. 이제 준석이한테 달려갑니까? 이걸 사람들이 안철수의 진정성이 있다, 진심이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까? 정치란 놈은 큰 놈하고 싸우는 거. 지금 큰 놈이 누굽니까? 이재명이죠. 이재명.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3년 본다고 안철수의 다음 또 기회가 한번 올 거라고. 그러면은 이재명만 두드리면 돼. 그리고 국힘이 지금 파산 과정이고 파산이 됐으니까 그걸 갖다가 먹을 일 한동훈만 두드리면 된다니까? 이준석이를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안철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